유치원 K-에듀파인 교육과정 심화 2 10차시 유치원 행정처리. 오늘은 회계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 회계 행정처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 실제 회계감사 지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세입 예산관리에서 내역 등록 또는 전년도 자료 복사 후 저장했지만 등록한 세부 내용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세부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재원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업관리, 기준정보, 세출사업 코드관리 메뉴에서 재원 담당자를 지정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액 편성 시 참고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산액을 잘 편성했는지 참고하려면 먼저 징수부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징수부를 보면 예산액과 징수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징수부를 통해 과혼합 반환, 조정결의 등을 포함하는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고 세입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입, 세출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서도 세입과 세출 예산과 실적을 파악하는 것도 예산액 편성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 예산 대비 수납 실적 메뉴에서 세입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입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메뉴에서는 세출 예산 대비 원인 행위, 지출 결의, 다음 연도 2월액, 불용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출 예산 대비 지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예산액 편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징수 결의를 하려는데 납입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입금이 조회되지 않는 건 수익관리, 기준정보, 납입정보관리에 납입금이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때문에 해당 화면을 통해 납입금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화면에 나온 바와 행을 추가하고 납입금 증명, 납입금 구분, 납입금액을 입력 후 예산 과목을 선택하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지출 결의에서 원인행위 저장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 조회 조건 때문입니다. 지출 결의의 기본 조회 조건이 결의 대상 건만 보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전체 건 보기로 변경 후 검색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결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원장님의 부재로 대리 결제자가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관리에서 대리 결제자가 지정한 경우 결제 올림 시 원장 대신 대리 결제자를 지정해 결제 올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부재 정보를 설정할 아이디로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개인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 부재 정보 관리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이후 부재 기간과 부재 사유 구분을 설정하고 대리 결제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대리 결제자로 지정할 사용자의 행을 클릭하고 확인 및 저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다음은 회계감사 지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목적 사업비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2020년 회계연도 체험학습비가 교부되었으나 집행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명목으로 집행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인 2021년 회계연도에서도 놀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5% 할인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차액을 회계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치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21조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 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사용했다라는 명목을 거짓으로 올려 회계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이죠.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1.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 반환하는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간식비, 교재비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수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공부해 봅시다. 유아교육법 제19조 4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6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사립유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유치원 교육의 결정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반영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죠. 이렇듯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징수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었음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수를 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유치원 회계 집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지출했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아 회계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인데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총 5가지인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을 비치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의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재산대장과 도면,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징수대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 해당 8가지 호의 장부와 서류는 학교에 꼭 비치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서 해당 유치원과 같이 유치원 회계 집행에 있어서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맞춤형 회계 업무 파트너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